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정민 목사와 이호 목사가 쓴 책 공산주의 바이러스에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이론인 계급투쟁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투쟁, 전쟁의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쓴 책 공산당 선언 제1장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에는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모든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역사를 자유민과 노예와의 싸움으로, 귀족과 평민과의 싸움으로, 영주와 농노와의 싸움의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명칭만 바뀔 뿐 본질적인 싸움은 계속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명칭으로 바뀝니까?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저자들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대로 계급투쟁론도 한편으로는 맞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착취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과 양반들이 평민과 천민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지배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억압과 착취 관계였을까요? 하면서 저자들은 반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언급한 사례 중에 장인과 도제가 있습니다. 장인은 숙련된 기술자를 말하고, 숙련공은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제는 숙련공 밑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비숙련공의 말단을 말합니다. 만약 장인이 도제를 때리고 괴롭히고 밥을 굶기거나 하면 착취가 맞죠. 그런데 장인이 도제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인은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술 전수하는 것도 착취하는 것일까요? 라고 저자들은 묻습니다. 그것은 착취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물이나 떠다가 바치던 도제가 야단 맞으면서 장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배워 본인도 장인이 되었어요. 그럼 장인은 도제를 착취한 건가요? 후원한 건가요? 역사상 착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다 착취와 피착취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을 마르크스에게 저자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계속된 투쟁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지적합니다. 공산당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에 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 사회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거대한 계급으로 점점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그리고 양반과 상놈이 착취, 피착취 관계였다면, 현재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 피착취 관계라는 뜻입니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말합니다. 생산수단이란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 토지, 인력 등을 말합니다. 생산수단 없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 노동자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합니다. 이 두 계급이 우리 시대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고착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낀 계급은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으로는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170년이 지난 오늘날 마르크스의 이론이 다 옳을까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1990년대 초에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공산주의는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분명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만 있겠습니까? 중간 계급이 다 없어졌을까요? 마르크스는 중간 계급이 다 없어져서 자본가와 노동자,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다른 말로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대립 구도만 남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요?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중간 계급이 모두 사라지고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투쟁이 심화되고만 있을까요? 저자는 묻습니다. 저자들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지금도 여전히 중산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중간 계층이 없어진다고 했지만 17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중간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나타나는 현상이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마르크스 이론에 동의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마르크스의 말대로 그 나라의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중산층이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좌파 정책은 분배, 포퓰리즘 위주로 수립되고 우파 정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도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노조원들을 보면 이름은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연봉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중산층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마르크스의 이론에는 모순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론 계급 투쟁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